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베네핏 클레임 제가 오버뷰를 좀 해드릴게요.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신 분이 한 군데 직장을 일을 못하게 되신 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실수들을 하셔서요. 그 내용도 제가 조금 안내해드리고요. 수입이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을 때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내용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컴을 보고를 할 때 과연 두 개 이상의 직장의 인컴이 있는 분들이 하나의 직장을 잃었을 때 어떻게 인컴 보고를 하는지 그 관계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인컴 보고를 잘못하셨을 때 오버페이먼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그 관계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쓰리잡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기본 자격 요건은 한 사람이 하나의 소셜 번호로 케이스 하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의 소셜 번호예요. 이 예처럼 직장을 세 군데를 다녔다가 한 군데를 잃든 두 군데를 잃든 클레임은 딱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클레임을 두 개를 오픈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두 직장을 다니다가 나는 한 직장만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한 직장으로만 신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몇 군데의 직장을 다녔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소셜 번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하시면 자칫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명의 사람이 있죠. EDD 클레임은 케이스가 하나예요. 한 사람당 클레임을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모든 소득은 합산을 해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이 예를 들었을 때 총 소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잡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모두 합하는 거예요.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해 줄 때도 직장 하나의 인컴을 가지고 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세 직장의 모든 수입에 페이롤 텍스 보고된 여러분의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합산해서 그걸 위클리 베네핏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실업이 됐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 수입을 총 합산한 금액의 1분기 수입을 가지고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클리 베네핏이 350불로 산정되신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위클리 베네핏이 350불이죠. 그런데 잡 하나를 잃었어요. 위클리 200불. 주당 200불 수입이 없어졌죠. 그러면 위클리 인컴이 어떻게 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입이 합산되기 때문에 45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75%로 계산을 하면은 337불 50전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금액을 위클리 베네핏 350불에 공제를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12불 50전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득에 대한 75%를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는 거는 12불 50전밖에 되지 않아요. 직장을 하나를 잃었을 때, 두 개를 잃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237불 50전을 받는 거예요. 세 직장을 모두 잃었을 때는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위클리 베네핏을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표 멈춰서 여러분들 잘못 보고하신 분들 계산 한번 응용해 보세요. 수입 보고 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의 수입을 보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직장으로 본인이 클레임했다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직장으로 클레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셜 번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수입이 있는 거를 수입 보고를 미싱한 걸로 간주해요. 이거는 3개월마다 고용주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그 EDD에 텍스를 내잖아요. 그래서 100%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버페이먼트로 반납을 해야 되고
자칫 페널티 30% 플러스 이자까지 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입 보고의 누락은 사기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차후에 몇 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그럴 때도요, 페널티 위크라 그래갖고 최소 4주에서 8주 이상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이익이 엄청나요. 오버페이먼트 내야 되는 분들 제 이 시뮬레이션 보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본인이 얼마나 오버페이먼트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수입이 줄었거나 시간이 줄었다고 실업수당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은요, 어떤 조건인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여러분들 수입 비례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팔타임으로 줄었는데 저는 실업수당 자격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애매해요.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실업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excessive earning이나 fully employed라고 나오면서 그 주는 수당이 지로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하는 이 계산표를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 수당 자격이 있는지, 혹시 나는 오버페이먼트를 내야 되는 사례인지 그 계산법을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위클리 베네핏이 200불로 산정된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수입이 조금씩이라도 발생되시는 분들은 완전 실업이 아닌 부분 실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partially unemployed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partially unemployed를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래서 주당 여러분들이 발생되는 수입이요, 이렇게 100%가 있죠. 그 금액 중에서 수입의 75%만 수당에서 공제를 해요. 1월 2일 엔딩 위크를 볼 때 베네핏은 200불이죠. 그래서 200불에서 위클리 인컴이 100불이 났죠. 거기에 75%면 75불이에요. 그래서 총 베네핏 200불에서 수입의 75%, 75불을 빼고 나니까 125불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베네핏 받는 거는 125불이에요. 이 시뮬레이션 표를 봤을 때 그러면 위클리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오른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1불 이하일 경우에는 수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excessive earning으로 이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은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이번에 나오는 거 300불의 자격이 되느냐? 맨 오른쪽 표에 답이 있습니다. 이걸 화면을 멈춰서 한번 보세요. 2020년도에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하고 또 추가로 300불 줬던 것도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클리 베네핏 실제로 계산을 빼고 나서 받는 돈이 1불 이하면 연방정부 지원금도 전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로일 경우에 받을 수 없고 1불 이상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수입이 100불 이하는 약간 다른 계산법을 적용을 해줘요. 계산표를 한번 보세요. 100불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요, 25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빨간 서클로 된 이 주가 100불 이하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벌은 수입이에요. 이 계산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1월 16일 엔딩을 예를 들면은 80불에 75%가 아니고요. 80불에서 25불을 무조건 빼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요 계산표 멈춰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금액이 여러분들이 수입 공제를 한 나머지 실제로 받으시는 수당이 되는 거예요. 오버페이먼트가 발생되신 분들 EDD에 리포트 하는 거 제가 링크는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 화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신 다음에 Continue 누르시면은요, 개인정보 쭉 적으시고 밑에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여기 한글로 제가 번역해 놓은 대로 쭉 순서대로 적으시면서 수입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보고 하시기가 너무 양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글씨를 2000글자밖에 못 넣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버페이먼트를 이 주소로 납부를 하라고 EDD에 나와 있는데요. 디렉트 디파짓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면 이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리 오버페이먼트 반납하시면서 이 주소로 보내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반납하신 그 체크 카피하고요. 이건 뱅크에서 클리어된 거 보내셔야 돼요. 소셜 넘버, 이름, 그리고 EDD 커스터머 어카운트 넘버까지 다 적어서요. 편지를 쓰세요. 언제, 얼마를 왜 보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 쓴 거 있으면 그걸 카피를 같이 붙여가지고요.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불이익 없도록 프로세싱 하는 분들이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버페이먼트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